안녕하십니까. 김현정TV 오늘도 정문홍 회장님과 함께 새해 첫 방송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방송으로서 좀 좋은 소식으로 찾아뵈어야 되는데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사실 저희 운동 쪽에서 나와서 어떻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시던 어떤 관장님께서 안타깝게 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사실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의 입장도 갖고 있는데 로드FC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는 또 2주의 집합 금지 명령이 또 연장이 됐습니다. 모든 관장님들이나 코치분들, 회원분들 다들 지금 멘붕이실 텐데요. 착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성향 자체가 규율이 있고 그러면 전 학교 다닐 때부터 뭐를 따르려고 하면 따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성격 자체가 저는 겁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줄 서라면 똑바로 쓰고 앞으로 나란히 하면 나란히 하고 원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튀고 이러면은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내내 국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랐었는데 실내 체육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형님 재난지원금 다 나오셨나요 여기? 저는 이제 로드FC 말고 그러니까 로드FC에서 운영하는 체육관들 말고 내 개인으로 그렇죠. 종문으로 개인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이 세 군데. 그거 여쭤본 겁니다. 헬스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군데 분양을 받은 거야. 그럼 돈이 많아서 사람들은 분양을 받았지 않냐.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저도 평생을 월세 사는 게 싫으니까 은행 대출을 끼워서 분양을 받았겠죠. 네, 당연합니다. 그러면 거의 엄청난 80, 90%꽉 차게 거의 맥스로 이제 분양을 받은 거잖아, 대출해서. 이자가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근데 이자도 이자인데 또 평수가 크니까 관리비가 그렇죠. 막 1,0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기본 관리비가.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시국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자꾸 반반이 나눠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돈 많이 벌었을 때는 그렇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렇네. 그래서 이렇게 힘든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수가 크고 헬스장 주인이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왜냐면 헬스장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는 트레이너들하고 나눠 먹는 시스템이 되어버려가지고 업주는 세를 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임대료 내고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헬스기구 망가지면 수리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거 이제 그러니까 트레이너한테 돈을 퍼센테이지를 주던가 월급을 주고 남는 돈으로 이거 하고 나면 항상 모자라요. 맞습니다. 진짜. 근데 이걸 왜 못 접냐? 밥 먹고 평생 하던 게 이 일이었기 때문에 잘 안 접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비상해서 이 사업을 하다가 접고 저 사업을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평생 그냥 업이다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대부분 헬스장 관장님들이나 우리 같은 이런 격투기 관장님들은 그냥 이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도 없고 밥만 먹고 살면 제자들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기쁨이나 이런 거로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보람이 있죠, 진짜. 이렇게 막 정치하시는 분들처럼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계산을 너무 잘하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 그냥 한 길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운동 쪽은 진짜.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지 이게 낭떠러지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 그럼 설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정부에서 또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법치국가하고 이런 데에서 내일만 열심히 하면 밥은 먹고 살겠지 하고 살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격투기 관장님들이고 헬스 관장님들이고 다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직업에 자유가 있잖아. 맞습니다. 뭘 해도 밥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북한하고 다른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진짜. 한국이 북한하고 다른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가장 기본적인 지금 생존에 위협이 오는 어떤 이런 룰을 규칙을 국가에서 적용을 할 때는 당연히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내려다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사태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몇 번 얘기하고 관장님들이 얘기하고 또 몇 명의 관장님들이 모여서 정부에 대한 어떤 항의를 하면 조금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줘야죠. 이게 결국 사람이 죽고
꼭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이게 항상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 거라면 네. 정치하는 분들한테 항상 느끼는 거야 사실은. 네. 항상 느끼는 건데 자주 만날 때도 많거든. 네.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있어. 진짜 자기들 표하고 관계된 게 아니면 네. 관심이 별로 없어. 네. 이게 진짜 심각해. 네. 거기 이제 비서를 네. 하시는 분들이나 보좌관 분들이 거기는 뭐 팔로워가 얼마나 돼요? 옛날에는 이제 페이퍼라 해서 페이퍼. 네. 옛날에 이제 뭐 회원 가입이 예. 얼만큼 돼요? 그럼 몇십만이에요? 뭐라든가 몇백만이에요? 라든가 요즘에는 팔로워가 얼만큼 돼요? 물어. 네. 그러면 어우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들었을 때 자기랑도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쵸. 관계가 있는 일이어야 더 적극적으로 풀어줄 수 있잖아. 네, 맞습니다. 내가 또 댓글들을 쫙 읽어봤어. 예. 이제 막 관장님들이 이제 좀 항의하잖아. 지금 예. 항의를 하고 있고 그럼 댓글들을 막 읽어보면 충격적인 댓글들이 있어요. 제발 문을 열어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네. 문을 열게 네. 방역을 잘 지키겠다. 네. 그리고 나타나면 뭐 우리보다 이렇게 더 불공평한 데가 많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댓글이 날라오는 게 국가가 시키면 좀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니네 평상시에 뭐 등치 좋다고 까불고 다닐 때는 어쨌고 지금은 왜 비굴하게 살려달라 그래? 이걸 보면서도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일면 반성을 해요. 네. 얼마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싫었을까? 네. 그들의 등치와 네. 그들의 어떤 위세가 자신감 이런 게. 본인들은 너무 싫었던 거야. 이게 더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네. 겸손해지기보다는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럼요. 솔직히 형님이 그건 이해를 하시려고 하셔서 드신 마음이지. 그거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어떤 분야나 소위 좀 뭐 보기 싫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존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좀 이상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전국에서 뭐 묵묵하게 슈퍼를 운영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뭐 욕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 더 마찬가지거든요. 운동도 몸 좋고 건들건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몸 좋고 그냥 체육관 가서 직원들 월급 주고 형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 내고 그 다음에 애 키우고 뭐 아니면 혼자 살림하고 이런 분들이 태반이지 뭐 안 그러면은 저기 헬스장이나 격투기장 하는 사람들 다 저기 감옥에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이 뭐 오죽 뭐 우리나라가 발전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얘기인데 근데 형님 말씀대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저 딴 것도 아니에요. 저도 저 재난지원금 저 작년 형님 100만 원 받았습니다. 100만 원. 저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종목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체육으로 저는 교육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부터 나라에서 다 닫았어요. 근데 닫는 건 닫는데 이게 뭐 돈이 지급되고 이러는 거는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다 했으면 좀 많이 고통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는 오픈은 작은 체육관 입장에서는 참 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정문홍 대표님이 제가 아니라 정문홍 대표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은 분들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만나시고 하면서 좀 노력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근데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새해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도 지금 밀려오고 있는 똑같이 밀려오거든요. 빚이 쌓이고 생으로 다 월세를 내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 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특히 자영업자분들 뭐 저희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 뭐 카페 하시는 분들, 뭐 식당 하시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언제나 보수 진보를 떠나서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네. 그냥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대장이 되든 우리는 대장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냥 맞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네. 근데 뭐 사람은 살려야지. 그렇죠. 사람이 죽으려고 각오를 했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살 수 없으니까 죽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처자식들하고 이걸 살릴 수 없으니까 네. 죽는 거잖아. 근데 그분이 한 분 이게 먼저 돌아가신 거지 지금 앞으로 더 계속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아유, 그럼요. 다 끝까지 왔거든. 네. 거의 벼랑 끝까지 와서.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범죄의 온상지고 세균의 온상지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달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관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나가는 식당이고 지나가는 커피숍이 아니에요. 손님들이 네.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회원이 있어요. 네.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다고요. 네. 그래서 누가 왔다 갔는지 다 알아요. 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그런 격투기 하면 맨날 부둥켜 안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섀도우라는 것도 있고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맨손 체조도 있고 네. 헬스도 러닝머신 막 뛰는 게 아니라 예. 러닝머신에서 힘들면 걸어요. 네. 그리고 기구 다 떨어져서 운동하고 네. 그냥 관장님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뭐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낫다. 네. 뭐 술집에서 술 먹는 게 낫다. 이렇게. 근데 남의 직종을 맞습니다. 이렇게 네. 또 불공평하게 뭐 이렇게 피해를 주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사실 직장 나갔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네, 그거 맞습니다.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데 이 체육관 쪽도 정말 철저하게 다 방역을 하기 때문에 네. 누가 지금 이 시국에 마스크 내리고 누가 뭐 러닝머신을 50km, 100km씩 누가 달려요. 아유, 그럼요. 그럼 못하게 하죠. 이게 자꾸 징징대는 것 같이 들리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우리 옆에 있으신 분들이 솔직히 옆에 있던 분들이 국회의원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대단하신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네. 뭐 하늘이 내려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럼 옆집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잖아요. 네, 옆집에 같이 있던 형 동생들이 죽어가는데 좀 쳐다봐 줘 달라. 네. 일단 이쪽을 좀 봐달라.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김대한 대표랑 이거 한 내용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떤 언론 매체에다가 보도자료를 보낼게요. 네. 이걸 좀 보낼 테니까 어쨌든 메이저 언론부터 이런 걸 좀 많이 달아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달아주시고 편집국장님들도 꼭 이걸 좀 달아주셨으면 네. 달아주셔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지 네. 사실 정치하는 분들의 또 100% 책임이 아니야. 네. 행정 업무는 또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예. 전 이게 도대체 누가 관여하는 부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네. 지금 막 혼란이죠. 혼란스럽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 누굴 타겟을 잡아서 누굴 뭐라 네. 그러는 게 아니라 되게 혼란스러운 시국일 수밖에 없으니 네. 그런데 옆집 사람들이 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또 언론사 우리 사장님들하고 편집국장님들하고 꼭 좀 달아주세요.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고 큰일 나겠어요, 정말. 지금 진짜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공무원들이 발표하실 때 전체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책임 공무원들이 발표하실 때 이 체육시설들을 마치 무슨 적폐청산하듯이 얘기를 하거나 무슨 그렇죠. 세균 덩어리처럼 얘기를 해버려서 네. 문을 열어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상황이. 네. 사실 이건 수도권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네, 지방에 진짜. 저 오늘 헬스장 하나를 문 닫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퍼블릭 헬스장 여기 한 400평 정도 하나 되는 거 네. 문을 닫았어요. 네. 오늘 문을 닫고 그냥 저희 사무실로 인테리어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저분 저랑 제가 고통받는 건 두 번째고 직원이 일하던 직원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보도자료를 좀 보내고 네. 좀 많이 좀 높으신 분들 네. 높으신 분들 또는 이 일에 관계되신 분들이 보시고 격투기 저희 체육관 아주 작게부터는 시작해서 헬스장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제 깜냥에 벗어난 얘기지만 자영업자들 전체에 대해서 기준 자체를 새로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아니 마스크를 쓰고 현실적으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고 마스크 안 벗고 최대한 조심하고 이런 환경이라면 영업을 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새롭게 다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1년을 진짜 미친 듯이 돈을 막 대출을 받고 배달을 하고 뭐 하면서 다들 살아왔으니 조금 현실적인 이제 살 수 있는 방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봐 다 달라 들여다보고 아 얘네들이 정말 죽겠구나 예.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맞습니다. 그냥 이거 집에 가서 난방도 못하고 가스비도 네. 없고 그냥 애들하고 가서 밥 먹을 돈이 없구나 네. 학교 보낼 그냥 이 차비도 없구나 이거를 직접 옆에서 보시면 예. 아마 정신이 번쩍 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도대체 나는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맞습니다. 높은 분들이라고 높은 분들은 서로 자기 관심자들만 관심이 있는 거지 도대체 여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자고 그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누가 책임자인 거야 이게. 네. 오늘은 이 사람 얘기했다가 내일은 저 사람 얘기했다가 그렇죠. 모레는 또 저 사람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회피하고 네. 어떤 사람은 국회 앞에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청와대 앞에서 얘기하고 왜냐면 어디다 얘기할지 모르겠고 본인들은 죽겠으니까요. 진짜로 본인들은 속이 타고 내일 돈을 막아야 되고 다 이러는데 저만 해도 내일 돈을 잔뜩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맨 마지막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정말 황당스럽고 어이없는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밖으로 얘기 안 하면서 사업 잘 되는 기업들 되게 많아요, 지금. 정말 사업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잘 된대요. 예. 근데 어디 가서 웃을 수가 없지,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 되고 네.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도 뭐 성과급까지 많이 받고 다 그래도 그분들도 조금 그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이잖아요, 헬스장 와서.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미워하지 말고 네. 그런 의견 안 냈으면 좋겠어요. 닥치고 좀 따라 국가에서 하는 거. 네.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니네가 그럼 문 열어서 코로나 걸리면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 피해 보잖아. 네. 이런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의견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자기들 관심 없거든. 실제로 지금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이나 격투기 체육관, 저도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 주변에도 대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그 직원들, 회사원들,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평소에 대기업을 다니든 조그만 회사를 다니든 다 그 안에서 고민들이 많아요. 그만둬야 되는지, 잘릴 것 같다든지 그런 거 얘기하고 힘내라 하면서 운동 같이 하고 스트레스 풀고 뭐 하고 그렇게 제가 위로해 줄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럴 때는 또 기업 다니는 제자들이 와서 아유 관장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희는 그래도 재택근무하고 70%가 나오고 해서 관장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제가 오늘 이거 뭐 저 식사라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하러 가기도 하고, 실제로 얼굴을 보고 운동을 하고 공간에서 이렇게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뭉치면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쳐 살아가는데, 꼭 그게 얼굴 안 보고 어딘가에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그렇게 사람을 서로 뭐 어차피 회사원들도 힘들 때가 있고 자영업자 힘들 때가 있는데 서로를 공격하고 그런 건 전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문홍 대표님은 정말 너가 정치를 해. 별 말씀을 여기. 형님은 형님 늘 하시는 대로 뭐 티를 안 내시지만 높은 분들이라든지 최대한 만나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오신 대로 노력을 하실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또 회사 차원에서 기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건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정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눈물이 많이 있는 성격도 아닌데 너무 슬펐어요. 막 눈물이 많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뭐 기자분들이나 뭐 언론에서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룰 수 있도록 저희도 회사 차원에서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